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년도 공무원 시험 준비가 시작되네요. 어떻게 2023년도 시험 봤던 분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실수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신출 문제가 있어서 신출 문제에 대해서 거푸 내셔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못 보셨던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게는 형성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그렇게 무난하게 합격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떨어졌던 분들은 이제 차분차분하게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2024년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에듀윌과 함께 강의를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그 전에 강의들이 어떻게, 그 전에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들이 분포가 되어 있었는지 분석도 해가면서 향후 에듀윌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급 기술직 전기직에서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국가직 시험을 봤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지방교육청 같이 묶어서 시험을 봤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국회직에서는 전기를 뽑진 않았어요. 기계직을 뽑았는데,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 7월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두 번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국회직에 있으면 국회직까지 시험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군무원까지 준비하시면, 군무원은 조금 과목이 틀리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목에 약간 변경이 있는데 거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같이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험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국가직을 준비하겠다, 나는 지방직을 준비하겠다, 목적성을 갖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의 기간에 맞게끔 각자가 공부를, 커리큘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직 공무원 선발 시험 과정에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직과 지방직, 그다음에 지방교육청, 국회직, 군무원이 어떻게 시험을 보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 시험의 기본적인 전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다 똑같이 시험을 보고요. 전기 쪽 관련된 전공 과목은 전기 이론 과목과 함께, 저희 애들이 김현복 교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전기 이론과 함께 전기 기기 등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군무원에서는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전기 공학으로는 아니고요. 실제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똑같고 제어 부분이 약간 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듀윌에서 9급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주 목적이 요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을 갖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시험 목적으로 하면 내년 2024년 4월 목적, 그다음에 2024년 6월 강의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맞춰서 저희 커리큘럼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 과목당 20문제씩 총 한 문제당 1분씩 푸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전공 과목을 먼저 잘 준비하신 분들은 전공에서 시간 세이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지문이 긴 국어나 영어 또는 한국사 문제를 풀지 않으실까 하는데, 의외로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는 굉장히 높으신데 전공 과목인 전기 이론, 전기 기기들이 은근히 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합격자분들 대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기 이론, 전기 기기 과목들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합격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너무 국어, 영어, 한국사만 공부하지 마시고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갖고, 오히려 점수 따는 과목이 전공 과목이다라는 과목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2023년 국가직, 지방직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일단 보통 보면은 직육이는 꾸준하게 거의 4문제, 2020년 지방직만 한 2문제가 나왔었고요. 동기기는 예전에는 동기기가 2010년도, 15년도까지는 4문제씩 꾸준히 나왔는데, 이제 이 문제들이 한 문제씩 줄어들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전력 변환장치 쪽으로 문제가 빈도수가 넘어갑니다. 항상 우리한테는 꾸준하게 점수를 주는 변압기와 유도기 4문제, 최소 5문제, 2023년 유도기 같은 경우는 5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특수기기도 어떤 경우에는 3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한 문제씩은 꾸준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서울지방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서울지방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특수기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울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수기기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 빈도수가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특수기기 쪽, 얘는 솔직히 나와서 틀리면 되게 아까운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면
특수기기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넓은 범위를 갖다 깊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수기기 공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냐면 수학 걸딱기식으로 공부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빈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특히 전력 변환 장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침범했느냐, 실제로 이제 모터가 사용되는 또는 전력 변환 전기 쪽에서 전력 변환하면서 모터가 사용되는 쪽에, 즉 전기 자동차 분야 쪽에서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를 다루는 출제위원분들이 문제를 내신다면 그쪽 분야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경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지방직의 경우는 좀 이따 문제 분석을 또 해보겠지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문제와 내연기관 비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제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정류회로에 대한 내용들이나 반자재 소자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문제만 읽어봐도 2023년 지방직과 같이 문제만 읽어봐도 웬만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만 잘 살펴보시면 이게 DC 컨버터인지 아니면 인버터인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비교를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변압기, 유도기, 중유기까지는 네 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요즘 추세로 이제 뭐가 많이 나온다? 전력 변환 장치가 많이 추세가 나오고 있다. 많이 나오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기기 문제에다 뭐를 포함시킵니까? 뭐 전자기기 법칙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전동기와 다른 것을 비교되는 문제나 또는 뭐 자기 회로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기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전기기기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전기기기라는 과목은 4년제 학생들이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기기기라고 다루는 과목이 일반적으로 4년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뭐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또는 전기기기 1이라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공학이나 그거는 전기기기 1 과목이 이렇게 한 학기분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가시면 이제 보통 전기기기 또는 전기기기 1이라고 배우는 학교는 전기기기 2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배우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유도기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나타내는 게 고전적으로 보는 전기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력 변환이라고 나타내는 과목 중에 우리가 이제 전력 변환이라고 이제 하나의 챕터를 구성해서 보고 있는데 요 전력 변환이란 게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통 전력전자라고 표현되거나 또는 이걸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는 거죠. 메카트로닉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함되고 있고 이 과목들을 언제 배우냐? 3학년 1학기에서 보통 2학기 수준에서 배우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니까 보통 1년 6개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짧게 완전히 하셔서 실제로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요, 얘네들이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은 틀리잖아요. 전기 자격증은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얘는 몇 점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맞으면 좋으니까. 그만큼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에듀윌 교재와 모의고사에서 얼마큼 많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2023년 국가직 출제를 보면
1번부터 쭉 해서 진유기부터 쭉 해서 동기기, 변압기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통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나왔냐면 진유 발전기 병렬 운전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번 문제는 동기기에서 권선의 분포권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삼상 결선에 관한 문제, 유도기의 특성.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고달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전기기 건선법이나 건선법 자체 내로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유도기의 특성을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유도기를 전부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보고 그만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는 나아요. 근데 이제 뭐가 됐습니까? 어떤 거는 유도기와 진유기를 비교한 것 중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전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옳고 그른 것 또는 맞는 것 공통점 찾아라 차이점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오히려 요즘도 트렌드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쉬운 거고요. 오히려 이론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문제들이 포괄적 옛날처럼 이제 모모는 모모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모에서 모모가 되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유기 문제 또 뭐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전동기 토크 문제나 분권 발전기 실제로 직류 발전기의 특성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권 발전기의 특성이 거의 70~80%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애들 2023년 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집중적으로 이거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전기자 반차용은 당연히 나오는 단골 문제가 되고요. 단락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영역 계산하는 문제가 등값에 관한 문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우리 이론서에 대한 문제와 함께 모의고사 문제와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기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 전력변환장치 즉 2차 입력과 2차 출력과 2차 동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해서 포함시켜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DC 컨버터에 대한 내용들 플래빅이 나왔었죠. 그죠? 플래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론서에서 충분히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위상제어 정류회로나 주파수 특성 실제로 이 주파수 특성은 요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모두 주파수 특성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 유도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직에서는 변압기의 주파수 특성의 문제를 지방직에서는 유도기의 주파수 특성에 관한 문제를 실제로 내용은 비슷한 유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어려웠던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제 회전 자계 구하는 문제, 회전 자계에 대한 값을 구하는 문제, 어떤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론서에 약간만 아주 잠깐 다뤘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은 나올지 저도 솔직히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전자기적인 시스템적인 내용들, 전자기적 흐름의 전자기 회로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변압기 무브와 회로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나와야 되는 내용이죠.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란 말은 솔직히 없지만 나와야 될 부분이 나온 겁니다. 유도기에 대한 전력 변환 부분. 이거는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뭐 제가 딱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전동기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이구나. 특히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된 전기자동차 연구를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도기에 대한 속도 특성 곡성에 대한 내용들, 또 단상 직권 즉 맞는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한 종류가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쭉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3년도 지방직 요 한 2개월 뒤에 시행을 했었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에서 모의고사 상당히 많이 봤었고요. 거의 매번 수업 시간 때마다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적중이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도기에 대한 기동법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철선 너무 이제 실제 난이도가 봤을 때 너무 좀 많이 쉬웠던 난이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변압기에 대한 주파수 특성 문제가 유도기의 주파수 특성 문제로 60Hz 때 사용하던 걸 50Hz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진전의 토크 관련된 문제는 숫자만 틀렸지 수식적인 전개나 답 표시하는 방법까지 실제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도기의 제동법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문제 저희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아주 출제했고 답도 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죠. 그죠? 아주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시험을 상당히 잘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과정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쭉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V결선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이제 좀 신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전동기와 내연기관을 비교하라. 근데 실제로 문제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 안에 답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기자동차 한 번이라도 타보셨던 분들은
물론 못 타보시는 분들 그 느낌을 못 느끼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이나 타보셨거나 이 내연기관이라는 게 당연히 뭐가 돼요? 기름을 넣고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만 가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기름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 사이클 한번 돌아야 되는 거죠. 4행정 사이클 한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쭉 찾아볼 수 있는 거고 DC 컨버터 내용들 이것도 거의 실제로 문제에서 답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양방향 컨트롤이 가능하다. DC에서 DC로 움직인다. 이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DCC 양방향 DC 컨버터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실제로 돌곡형 동류기 전동기에 대한 몇 배냐 물어봤는데 얘는 돌곡형에 대한 출력값만 출력값만 좀 기억을 하면은 델타 값이다, 이 델타 값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기억하셨으면 조금 더 접근을 쉽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내가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봤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지 왜? 근데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 때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 딱 제출하고 나오는 순간에 이거였지라는 순간 문제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되게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붙으셨으면 상관없겠지만 떨어졌으면 되게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2024년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도 강의를 좀 보강을 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2024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크게 기본 이론, 그다음에 심화 이론, 단원별 기출문제 프리 1, 단원별 기출문제 프리 2,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전 모의고사 부분이 에듀 시스템에서는 자랑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매 회마다 매일마다 매번 풀 수 있게 보통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출제할 거니까는요. 그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접근을 좀 해주시고 뭐 자주 찾아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다뤄야 될 직류 부분에 다뤄야 될 직류기기와 그다음에 교류 부분에서 다뤄야 되는 교류 전동기, 교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정지기 부분에 다뤄야 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회전기 부분에서의 직류와 교류를 사용할 때 그다음에 정지기 부분에서 어떤 걸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를 기본 이론 내용에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변압기와 등가이러가 비슷하게 생긴 유도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응용을 해야 되는 특수기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나중에 전력 변환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 챕터를 구성을 해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얘가 보통 7월에서 8월 강의가 될 것이고요. 얘가 이제 9월에서 10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갈 건데요. 11월 달부터 진유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특수기, 전력 변환 장치까지 공부하게 되면 얘가 11월 달부터 12월, 1월부터 보통 2월까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공부하시다 보면 문제풀이 기간이 좀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할 거냐면 관련된 계산 문제, 관련된 이론 문제를 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와 함께 심화 이론 문제를 좀 풀 겁니다. 그때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계산 문제 실제 자주 나왔던 유형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서 문제를 좀 풀 거고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 50제 또는 60제로 정리를 해드려가지고요. 그 내용들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월달, 3월달부터 우리가 모의고사를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할 계획이니까 잘만 따라와 주시고 그날 복습만 제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모의고사는 보통 국가시 대비를 하게 되면 거의 한 몇 회 풀었더라 8회 정도 풀 수 있고요. 지방시 대비하면 거의 10회에서 15회 정도 이상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시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적절히 조절을 할 겁니다.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제 자격증을 제가 작년에 조금 놀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시면 당연히 저는 자격증을 따갖고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원생들 순강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자격증이 없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대신 자격증이 없는 걸 어디서 커버할 것이냐? 국어, 영어, 국사, 전기이론, 전기기 문제 더 많이 맞춰서 커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자격증은 실제로 공무원 기술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미리 따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준비가 덜 돼 있는 수준도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지금 좀 텀이 있잖아요. 그죠? 텀이 있으니까 그 내용 이 텀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산업기사 같은 경우 뭐 3.5점, 3점에서 5점 정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한 문제씩이에요. 평균 점수 따진 거니까. 그러면 25점을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실제로 떨어지는 점수가 0.1점, 0.2점 또는 많게는 1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0.1점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미리 내가 미리 준비해서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수험 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전을 이것도 어차피 보면 수험도 하나의 전략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60점만 따면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은 많이 맞으면 많이 맞아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모르면 내가 과감히 포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르면 내가 그만큼 다른 학생보다 한 문제 더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기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문제를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좀 문제를 공부하시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나오는 문제 나온다. 실제로 원래 공무원 시험 문제 관련된 없어요. 기출이 없어요. 비슷한 유형이 있다는 것뿐이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비슷해지냐에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항상 공부하실 때 연도별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연도별로 공부하게 되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다 내용을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한꺼번에 묶어서 주제별로 전기자 반정이면 전기자 반정, 단락비는 단락비, 또는 단락비에 대한 내용도 계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로 단락비가 큰 기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을 각 과목별로, 각 챕터별로, 각 주제별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는 게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 교재가 이미 분류가 다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류했기 때문에 뭐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교수님 이거 문제집 사면은요, 이 책을 사면 따로 기출 문제 또 사야 돼요. 절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 봤던 문제의 내용을 23년도까지 최신의 문제까지 다 포함돼서 문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 교재를 쓰기 때문에 그 교재 안에서 기출문제가 다 풀이되는 거고 그 기출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문제를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점 맞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는 나는 뭐 60점 맞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에 조금 더 합격하는데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저 5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하시는 만큼 점수가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커리큘럼 맞게끔 딱딱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에 맞게끔 정해져 있고 많은 분량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부담 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담이 안 되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즉 그 양을 항상 거의 일정하게 정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복습에 부담이 되는 거고 너무 적게 해도 얘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들은 그날 무조건 복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체계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절대 복습 안 하면 누적이 되는 건 아시죠?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는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내용 다 지금 포함된 내용이죠. 자격증 공부와는 다르다. 즉 자격증 합격 점수는 60점, 공무원 합격 점수는 많이 맞추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만 외우는 공부, 실제로 뭐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외워도 됩니까?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걸 당연히 문제 외우면 좋겠죠. 근데 실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비슷하게 나온다는 보장. 근데 문제 외우는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외우세요? 문제다 이렇게 외우시니까 그 다음은 실제로 문제가 좀 변형이 되면 풀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출제자분들이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론을 숙지하시면 자연히 문제 풀이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산 문제 풀이, 계산 문제 풀이 당연히 아시죠? 계산 문제기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수학적인 약분 또는 이항 관련된 내용들 또는 제곱근 문제 푸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좀 연습을 좀 하셔야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의 연습이 충분히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즉 20문제를 20분 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런 말씀을 드려요. 20분제를 뭐지 우리는 15분 만에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머지 그 세이브된 시간을 국어, 영어, 국수한테 할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기기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기학 이런 쪽의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의와 단위입니다. 정의와 단위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그 문제가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단위를 기억하시면 그 문제의 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단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전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은 용어들을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드시 충분히 익히시려면 정의, 단어에 대한 원뜻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좀 술술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반드시 이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요. 쓰신 분들은 붙고요. 이거 안 쓰신 분들은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 배출하고 지금 뭐 서울시부터 전국에 다 깔려있는 공무원들 제 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하나같이 다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 오답들 다 썼습니다. 자기가 틀렸던 문제는 마지막 가서는 그 시험 문제 그것만 오답을 가져가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그 만드는 과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오답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기가 풀이한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풀어드린 방법이 어떤 건지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론 내용들을 쭉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오답노트 쓰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노트 저는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저 때는 막 노트에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더 아이패드라든지 뭐 갤럭시 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작성하시다 보니까요.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습관, 하나의 버릇처럼 계속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날그날 배운 내용들은 반드시 그날그날 복습할 거라는 거 저 반드시 그 내용이 바탕이 돼야지만 누적되지 않아야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셔서 헐떡거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이거 낭이 너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날 배운 거 소화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부는 절대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5시간,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5과목을 쭉 나열해서 얘들을 시간 할애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지 어느 과목이든 소홀히 않게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024년 과정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저도 항상 매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7월 달 또는 뭐 다른 공무원 시험 볼 때 그때 마찬가지지만 매번 시작할 때마다 저는 또 다른 수험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이클을 맞춰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년 내내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수험생의 과정 갖춰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저도 같이 공부하고요. 여러분들 쉴 때도 같이 쉽니다. 강의할 때 여러분들 졸으시는 느낌 조금이라도 받으면 저도 강의하면서 잘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응원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같이 아프지 않으면서 저랑 약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서 그 패턴 똑같이 유지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지만 이 1년 과정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에듀윌에서 여러분들하고 전기기기 공무원 과정 전기기기 내년직 국가직 지방직 대회에서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이제 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저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1년 동안 에듀윌 믿고 저 김지호 믿고 같이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